안녕하십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6월이 옵니다. 6월이 오면 6.25 생각을 하게 되는데 벌써 6.25가 지나간 지 34주년. 생각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처들, 아직도 그 공산 만행의 깊은 상처들이 우리 주위에 이곳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 용사들, 그분들의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고 가슴 또 몸에 맺혀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 용사의 부인들 어떻게 지났는지, 여기 어려움을 디디고 다시 일어선 훌륭하게 역경을 이겨나간 상위 용사의 아내 이상옥 여사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여사님께서 용케 어려움을 이겨나셨다는데 참 축하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나십니까? 요즘에 이제 뭐 다 고생 다 했죠. 네. 다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잘 사시니 참 듣기에 기쁩니다. 남군께서 상위 용사이신데 제가 아까 소개 말씀에도 상위 용사의 아내 이렇게 해서 이 여사님을 소개해 드렸는데 남군이 상위 용사가 되신 그 내력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당시 저는 천안에 있었어요. 네. 그리고 애기 아빠는 저 일선에 계셨죠. 근데 일주일 휴가 맡아가지고 와서 결혼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내일 결혼하면 오늘쯤 천안에서 올라오고요. 네. 그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그러니까 이틀 만에 지금은 결혼하고 저기 신혼여행을 간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자양이라고 그랬어요. 아, 자양. 네. 네. 그 다음날 자양 갔다 와서 그냥 일선으로 우리 아군들이 후퇴한다고 그래 가셔가지고 이내 그냥 저렇게 양다리 대퇴를 다 다치셨어요. 아, 그럼 결혼 생활은 이틀뿐이었군요. 네. 아, 그게 언제? 1953년? 53년 3년 6월 달이었죠. 6월. 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됐으니까 바로 그 직전이군요. 네. 결혼을 며칠 날 하셨습니까? 20 며칠 날 했는데. 6월 20. 네. 네. 6월 20 며칠 날 하셨고. 네. 그리고 부상당하신 것은 7월 한 17경인가. 아. 그 부상당하신 소식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부상당한지 어쩐지도 몰랐죠. 일선을 가셔서 네. 영영 소식이 없으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언체투 고모부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5살 때 이제 양친 부모님을 여의셔가지고 고모하고 고모부님이 데려다 기르셔서 고학을 하시다가 이제 학교 도중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계시고 저는 또 천안 시골서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랐죠. 네. 그저 단 가정교육 받을 적에 그 남편이 죽어도 너는 금운전에서 죽어야 한다 이렇게 교육 받은 것 뿐이었죠. 네. 네, 그래서 남편은 그냥 결혼하자마자 저는 얼굴도 한 번도 못 봤어요. 남군 이름은 민병주 씨예요. 민병주 씨. 네. 그 결혼하실 때는 어떻게 중매 결혼으로 하셨나요? 네. 네. 오라버님이 중매를 하셨어요. 고모님이 키우셨다고 말씀하셨죠? 네. 고모님 댁에서 쭉 민 선생은 잘하셨군요. 네. 그리고 결혼하시고 이틀 있다가 부상당하셨군요. 네. 가셔서. 네. 예. 그 부상당하실 때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만난 것은 언제 어디서였습니까? 이제 궁금해서 집에서 네. 노인들 계시고 그러니까 생활을 제가 뭘 해든지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뭐 하고 있는데 군목님이라고 그러고 오셨어요. 네. 궁금해서 그랬는데 한 달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요. 그 부대에 들어가신 후에. 네. 네. 그래서 군목님께서 오셔서 부상을 아주 심하게 당했으니까 네. 빨리 좀 내려가서 보라고 대구 276군병원 계시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많은 쪽지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주시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아주 민대님이 아이고 이제 병원에서 죽었구나 이랬거든요. 아. 그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반갑지만 그때만 해도 뛰어나와서 그런 걸 여쭤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 복해서 가슴은 막 두근거리고 있는데
군목님이 쪽지를 건너주시면서 네. 속히 가서 민대희를 만나보라고 그랬어요. 쪽지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쪽지를 이렇게 펴보니까 정말 민대희님 친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대한민국에서 나만이 남편을 가진 그런. 네. 네. 그래서 보시고 글을 보시고 놀래시고 반가우시고. 놀래진 않았어요. 반갑기만 해요. 반가우셨어요. 그래서 대구로 가셨나요? 병원에? 네. 대구 2769 병원에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네. 저는 급행열차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만행열차를 타고 밤새 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내렸어요. 누구하고 같이 갔어요? 고모님하고요. 고모님하고. 가셔서 어떻게 만나셨어요? 간호장교 이제 간호원실에 갔어요. 네. 그래 간호장교님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장교실 저기 따로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민대희님을 못 찾겠어요. 네. 왜요? 얼굴을 몰랐어요. 얼굴을. 네. 결혼하셨는데도 얼굴을 모르셨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네. 이틀 같이 결혼하시고 사셨어요? 그래도 그때는 옛날이라 보지 못했죠. 부끄러워 그랬어. 네. 부끄러우셔서. 네. 그러고. 그래 간호장교들은 이제 다시 안내를 해달라니까 네. 당신이 정말 아내냐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쳐다봐요. 네. 그리고 안내를 해줘서 가보니까요. 네. 저분이 저 민대희님이 입이 좀 컸어요. 아. 그 보니까 민대희님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니까 그분도 저를 몰라봐요. 아, 자기 아내인데도. 네. 네. 그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부상은 그저 좋기만 해요, 전. 좋기만 하시고. 네. 부상은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셔서. 네. 부상은 얼마나 심하게 됐습니까? 그때 당시 양다리 그러니까 하태를 이렇게 뭐 지랄이나 뭘 이렇게 밟아서 네. 하태를 다치셨다는데 네. 자기가 그걸 다 완치해서 살을 물어서 네. 혹시 결혼한 지 이틀 된 제가 네. 자기를 따라서 살을지도 모르니까 네. 자기가 죽어야 한다고 절대 아주 수술을 거부하고 네. 잡수지도 않고 약도 안 먹고 그냥 푹푹 썩어 들어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이틀을 애원을 하고 울면서 네. 수술 받아달라고 당신 다리가 없어도 내 다리가 있지 않느냐고. 아하. 그러니까 민대희님께서는 단 하루라도 자기를 남편으로 생각했다면 걔가서 행복하게 산다면 자기는 딴 걸 바랄 게 없대요. 그리고 그냥 서로 그냥 붙들고 이틀 사흘 울었죠. 민대희님은 시집가라고 울고 네. 나는 제 수술 받자고 울고 네. 그러다 끝내는 제가 이겼습니다. 이겨서 제 수술을 받게 돼서 네. 그 다음날 그렇게 10시에 수술실로 옮겨져서 네. 긴 수술 그냥 몇 시간 수술 받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아지고 정말 이렇게 번영하는 모습을 자기 손수 영영 다니며 살필 수 없는 사람이 영영 되고 말았습니다. 네. 네. 그때 받으신 충격이 참 이만저만하시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어려운 데서 그 마음을 굳게 잡수고 나가셨는지 그때 얘기를 좀 괴로우시지만 한번 회상하셔서 생각나서. 저는 그저 친정에서 공부도 외정 말이라 많이 못했고 그랬어요. 가정교육 받기를 그 남편이 죽어도 너는 그 문전에서 죽어야 한다, 묻혀야 한다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항상 머리에 박혀 있어서 그리고 또 남편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저만이 남편을 가진 그런 충동을 받고 어떻게든지 해서 저 남편하고 내 국군이 살아나게 하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남편이 꼭 벌어서 가정을 끌고 나가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나도 이렇게 살다 보면 잘 살 수 있을 게 아니냐 하고 결심을 했죠. 네, 그러셨군요. 그렇게 결심을 써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셨습니까? 생활은 어떻게 꾸리시고? 돈도 없고 두 노인은 또 고모님께서는 저렇게 정말 자기 친자식 같이 믿고 고모님의 아기가 없어요.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조카를 데려다 그렇게 길렀는데 태산같이 믿고 기르다가 저렇게 됐으니까 그냥 약주만 잡수고 또 그냥 그래요. 울으시고 밤낮. 네. 그러니까 돈도 없고 그냥 살 길이 없죠 저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이웃에 이제 소금 배급 아줌마네가 있었어요. 네. 소금. 예. 네. 그 아줌마한테 이제 곤소금을 하루 두 말만 외상을 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하도 이제 시댁에서는
영 안 살 사람 그냥 학대를 하시고 또 친정에서는 네가 아무리 바보 천치 같은 년아 네가 어떻게 60평생을 돈이 있냐 집이 있냐 아무리 맹추지만 생각을 해봐라. 60평생을 하루같이 대소변을 받으면서 그 사람 앞에 웃어가며 살 수 있느냐. 절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머니 나이가 몇이었죠? 제 나이 21살이었어요. 21. 결혼 생활은 이틀. 네. 그리고 남고는 이제 다리를 잃었다. 그 수술 경과는 괜찮았어요? 네. 네. 근데 시댁에서는 안 살 걸로 보셨군요. 네. 오해를 하신 거죠. 네. 또 친정에서는 살지 말라고 그랬죠. 살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셨을까요? 그래도 정말 전쟁을 하시다 딴 게 아니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그냥 정신은 말짱하시고 양다리만 웃으신데 그분을 두고 지가 시집을 간다면 한 발짝도 못 갈 것 같아요. 버린애를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서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했죠. 네. 참 쉽지 않은 결심을 옳게 하셨군요. 아까 그 소금 장사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금 장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금을 하루에 3마씩 얻어갖고 오전만 외상해요. 그게 다 이제 식당이 지금은 식당도 여기저기 많아서 네. 뭐 그런 거 한 서말이면 뭐 1시간이면 다 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식당 한 집을 보고 가려면 그냥 한참씩 걸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고 댕기다 그것만 해도 안 될 것 같아서 네. 또 이제 콩나물하고 겸했죠. 콩나물. 네. 콩나물도 갖다 파셨군요. 네. 콩나물은 어디다 파셨어요? 콩나물 다 이제 식당집이죠. 그것도 식당에. 네. 그러다가 어떻게 다른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제 콩나물 장사, 소금 장사 이제 늘 그렇게 하다가 그거 가지고도 안 되겠어서 이제 시장을 댕기니까 반우질품을 좀 팔아보고 그 콩나물 장사에다가도 또 그것도 쌀 한 대 사고 뭐 저는 그때 연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그때는 흙탄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돌탄 넣고 나무 넣고 그렇게 떼는 건데 부자 사람들은 하루에 그걸 2번씩 갈고 저희 같이 가난한 사람은 아침에 한 번 피우면 다시 못 피우고 이랬어요. 네. 그렇게 살아나가는데 콩나물 같은 거 이고 댕기도 안 되고서 이제 시장에 가서 바느질 제품 바느질도 했고 또 식당에 늘 콩나물 대주다가 이제 먹다 남은 밥도 좀 얻어다 먹어가면서. 네. 식당에서도 일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바느질 하시면서는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네, 그때 당시는 저기 돈을 좀 이제 한 가지 소금 파는 것만 해도 밥을 얻어다 먹기 때문에요. 네. 하루에 한 끼만 끓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이 밀리고 또 민대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가야 됐고. 아, 그때 민대인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대구 276군병원에 계셨죠. 입원 중이었나요? 네. 아, 그게 장사하시면서 돈을 벌어서 면회 가시고 네. 또 장사하시고. 네. 그때 이 여사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장사를 하시게 됐습니까? 민대님이 저렇게 다치셨기 때문에 네. 그 노인들도 계시고 네. 그 고모부님 네. 내외분이죠? 또 고모부님 네 분께서 그렇게 지나다가 또 고모부님께서 하루아침에 또 중풍이 걸려가지고 3년 한 5개월 동안을 대소변을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이 여사님이? 네. 그때 당시는 수돗물도 없었어요. 네. 이웃에 그 중매하신 오라버님 댁에 네. 우물이 있어서 거기 가서 허구한 날 그 지저분한 빨래를 빨았죠. 네. 그러면 그때 민대인은 역시 계속해서 대구에 계셨나요? 네. 네. 그럼 대구도 왔다 갔다 하시고 네. 고모부님 시중도 네, 들으시고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민대가 언제 대구로 돌아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964년 64년. 그때까지는 그럼 계속해서 군대에 복무를 하셨군요. 네. 재복무하셨어요. 또. 불구인데도 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완치해서 환자 중대장, 환자 네, 중대장으로서. 보육관 네. 그런 걸 맡아보셨죠. 네. 그러면은 아기는 그때는 없었죠? 글쎄 아기를 못 낳는다고 이제 너무 상처가 심해서 네. 병원 측에서 그래가지고 네. 또 병원에 면회 댕기다가 어떻게 해서 아기가 생겼는데 네. 아주 정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른들한테 오해를 받고. 네. 어떻게 오해하십니까? 이제 병원 측에서 아기를 못 갖는다 그랬기 때문에요. 네. 양대태 절단은 절단이시겠지만 네.
이제 큰 파편이 많이 큰 신경을 싸고 돌고 그래서 아기를 못 갖는다고 아마 진단이 내렸었나 봐요. 저는 네. 상세한 건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기가 어느 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기 있단 말을 못했습니다. 네. 오해당할까봐 그러셨군요. 네. 그게 어떻게 그걸 남기셨습니까? 그래도 끝내는 이제 아빠한테 가서 네. 아기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아빠가 다시 재진을 해보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를 가질 수 있대요. 어허. 네. 그래서 이제 아기 아빠께서는 이해를 하시는데 네. 어른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안 하셔서. 주위에서 좀 어렵게 하셨군요. 네. 그다음에 아까 고모부님은 또 편찮아서 누우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3년 4개월 동안인가 늘 이제 대소변을 받아내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네. 안 됐군요. 그때 그 남편은 그 민대희님은 삶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제가 너무나 이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민대희님께서는 이제 다시 자기 모든 걸 다 결심을 하시고 자기가 보다시피 정말 너무나 제가 열심히 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도 어떤 저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네. 네. 그 소금 장사, 콩나물 장사, 밥 장사, 네. 바느질, 품팔이, 또 식당도 없기 네. 그러한 일들을 하셨는데요. 그때 이 여사님이 세우신 인생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 다음에 잘 만약에 이렇게 해서 잘 살 수 있다면 민대희님을 편히 모실 것이고 또 자식을 그때는 하나 낳았었거든요. 네. 어른에 하나 낳고 또 고모부님 이제 돌아가시고 고모님도 또 하루 아침에 갑자기 고혈압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런 두 분이 다 돌아가셨군요. 네. 그 저희가 이렇게 잘 사는 모습을 더 지켜보지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죠. 네. 지금도 그냥 그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 계셨다면 좀 잘 좀 봉양을 해드릴 걸. 네. 밥도 뜨끈히 한번 못 해드리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네. 고모부님 내외분이 이 여사님께는 시부모님 내외분과 똑같으셨군요. 남편보다 더 정이 들었죠, 고모님하고. 그렇죠. 가장 어려울 고비를 같이 남기시고 네. 그 울음과 질고를 같이 치셨는데 좀 더 사셨더라면 좋을 것 같다 그랬군요. 네. 그러나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어려운 고비에 이모저모의 노동을 하시고 참 잡부역을 하시고 그러시면서도 인생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때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려고 세웠었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결과가 참 좋았죠. 네. 예, 다 마음 먹고 뜻 먹은 대로 또 다 잘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네. 그 딸을 이제 고모님도 돌아가시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고 생각하면 민대희님 부상당한 것도 다 견딜만 했던 것 같고 네. 다 견딜만 한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묘지는 것 같고 네. 아마 이것이 어머니 하고 자식의 그 모정이 아닌가 생각이 나요. 네. 그 어린애를 앙금앙금 기는 걸 이제 어른들도 안 기시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불 떼던 걸 이제 불도 안 떼고 빈 방에다 그 애를 가둬놓고서 밥통에다 이제 밥을 조금 놔놓고 잠궈놓고 이제 나가서 저는 이제 행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2시쯤 와서 들어가 보면 애가 배고파서 기진을 해서 이제 자는 거예요. 기진을 해서. 네. 그래도 이 맹추가 이제 나이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제가 몰랐나 봐요. 네. 근데 하도 보채서 아기를 얻고 병원을 가보니까 영등포 박수학과라고 있어요. 네. 가보니까 동상이 너무 심하니까 사지를 다 잘라내라고 그랬어요. 동상이 어떻게 동상에 걸렸을까요? 빈 방에다 그냥 혼자 놔두고 다니니까. 어른방에 빈 방에.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병원에 돈은 사실은 있었죠. 그런데 네. 병원에도 이제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니까 한약방에 가서 이제 그 말을 했더니 한약국에서 약속하고 백반하고 푹 달아서 살짝 얼려서 담그면 낫는다고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네. 그 약방에 가서 약방 의사가 제 형부였어요. 네. 형부 얘 좀 살려달라고 해서 가져가라고 지금. 그래서 동상은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걔가 정말 하나님이 도왔는지
동상 발 하나도 절단을 안 하고 깨끗이 나서 지금 미국에 유학 가서 아이고 다행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용케 그러니 사람이 인생을 사는데 많은 고비가 있죠. 그 어린이 그 따님에 대한 그 큰 따님이죠, 맏따님. 네. 그 고비는 그렇게 넘기시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고비가 아주머니를 괴롭혔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참 20년 동안을 손톱으로 정말 밥을 뜯듯이 먹지도 안 하고 배고프면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졸라매고 내 주제에 내 배를 불리게 밥을 먹을 수 있냐 하고 애껴서 참 기가 막혀서 왔는데 민대인님께서도 이제 재복마시고 제대를 하시고 집에 들어오시고 그랬는데 민대인님은 이제 취직을 해주시고 또 돈을 얼마를 대면은 돈 이자도 주고 이런다고 그래서 친한 친구가 와서 그래요. 네. 그런 걸 저는 그냥 그대로 믿고 유령회사를 차리고서 그러는 분을 그대로 믿고서 돈을 그때 돈 3,600만 원을 대줬어요. 아이고, 그 사기 당하신 거군요. 네, 하루 아침에 그냥 다 제템이가 만 거지. 근데 그렇게 그 돈 3,600만 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모으셨습니까, 좀? 제가 모은 게 아니고 이제 조그마한 집을 미장원도 하고 네. 소금 장사, 콩나물 장사, 뭐 바느질품 하다가 하숙도 붙이고 그 방림방직에 지금 50명 하루 3끼 밥을 이어다가 정말 집에서는 딸을 이고 나무를 놓고 이렇게 이고 가도 중간에 가면 뜨거웠으면 뜨거워 뒤엎어지는 것 같아도 내리지도 못하고 이지도 못해요. 그때는 그 고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대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을 대줘가지고 홀딱 뛰니까 좋은 행 옆에다 이제 3층 집을 조그만 걸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당시 그게 한 3천만 원짜리가 됐는데 네. 그거 질 때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은행 돈 1,000만 원 쓰고 뭐 또 보증금 있고 그래서 아주 돈이 뭐 팔고 나면 한 300만 원밖에 안 됐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그걸 애기 아빠는 빨리 비청산을 해주고 남 신세 못할로 시키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비청산을 하면은 저를 믿고 돈 준 사람을 더 못할로를 시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지 않고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 흥국생명 앞에 사는 집을 네. 예, 땅을 뭐 마련했다. 참 그 피와 땀이 어린 돈을 갖다가 하루 아침에 이렇게 네. 사기꾼이죠, 일종의. 네. 사기꾼에 날리시고 참 세상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아주머니 같이 어려움을 겪으시고 참 하신 분의 돈을 그렇게 저같이 그렇게 당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남군을 사랑하시고 가족을 키우시고 이기시는 데는 더욱더 힘을 쓰셨죠. 네. 역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쳐 두 다리를 잘린 어느 용사, 그 용사의 뒤에는 이러한 위대한 부인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참 눈물 겨웁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그런 전쟁이 없어서 저와 같이 이렇게 한평생 울고 살아가는 여자가 저로서 아주 종말을 맺어야지 다시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공산당의 만행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기 공산당의 6.25 사변으로 두 발을 잃고 여기 의족을 가진 어느 상위 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정혜실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상옥 여사께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남편으로 믿고 살아오신 민병주 선생님 함께 나오셨습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54입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신데요. 저희 같이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이제 선생님 같은 분 뵙게 되면은 참 간접적으로나마 6.25를 체험하게 되거든요.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다리를 어디서 다치셨는지요? 네. 1953년 강원 인제 서하 북방에서 소대장 임무 수행하다가 부상당했습니다. 종전 얼마 남기지 않고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7월 9일, 18일 휴전 남겨놓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그때 24대 되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 의식을 회복하시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워낙 심한 부상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이제 며칠 안 돼서 또 이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좀 행복하게 네. 나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생을 포기했고 네. 또 집사람한테 뭐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개가할 것을 내 권했었죠. 네. 네. 그러다 끝내는 아내의 사랑에 지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1년이 지났는데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월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네, 많이 납니다. 참 누구에게나 뭐 절망의 순간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절망에 자기에게 닥친 그 절망 같은 걸 기억에서 씻어버려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을 이겨나가는 극복해 나가는 재빠른 그 전기를 자기 자신이 찾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얼굴 뵈니까요. 그런 절망의 빛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어떤 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천안에서 15,000평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수원은 언제 시작하신 겁니까? 아, 그 75년도에 이제 개간돼서 이제 그때 식재를 했었죠. 네. 그 땅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집사람이 그 저 어렵게 살 적에 한 푼 두 푼 모은 거, 이제 그걸 참 집에 이제 쌓아놓기도 뭐하고 하니까 이제 그 황무지입니다. 그게 돌밭인데 한 30여 도 계단인데 그걸 사놨어요. 네. 네. 그걸 모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땅을 손수 다 개간하셨다고 그러던데요. 몸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개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고자 하는 마음이 첫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 다음에 또 실천력이겠고, 네.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참 의지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꾸준하게 참 남의 2배, 3배 노력을 하니까 그 되더군요. 네. 그 과수원을 운영하시면서 중간에 좌절하거나 그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그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해냈습니다. 아, 저희 이제 과수원 한 7분 능선쯤 올라가 보면은 고속도로가 보여요. 네. 거기 이제 오고 가는 버스가 있고 내가 저걸 잡아 타면은 집에 30분, 1시간이면 갑니다. 그 생각을 할 적에는 참 회의를 느껴요. 내가 이렇게 심한 부상을 느끼고 당하고서도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참 회의를 느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자, 그런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오늘에 이르러셨는데요. 지금 그 과수재매는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사과 한 1,000주, 배가 한 1,000주 되고 한 2,000여 주 되는데 뭐 연간 소득은 한 돈 1,000만 원 됩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글쎄요, 저희 뭐 집사람 소망이기도 합니다만 유경 사업을 좀 하고 싶어해요. 집사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참 저에게 많은 용기도 주었고 삶의 의욕을 북돋아준 집사람의 그 뜻을 좀 이렇게 살려줄까 합니다. 지금은 그 34년 전에는 오늘날 이렇게 꿋꿋하게 일어서시리라고는 생각 못 하셨죠? 그렇죠. 네, 참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산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가장 큰 힘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내의 사랑이겠죠. 네. 아내의 사랑. 네. 그러면 그 아내 되시는 이상옥 여사의 말씀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공산당이 세다, 공산당이 참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비록 우리 민대희님의 두 다리는 앗아갔을 만저 이 부부의 사랑은 뺏어가지 못했군요.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의지도 역시 공산당은 뺏어가지 못했군요. 그렇다면 이상욱 여사께서는 많은 그 애쓰신 일, 아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생하신 말씀을 같이 나누어 들었는데 지금 그 애쓰신 결과가 어느 정도의 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글쎄요, 재산이라기보다는 저도 민대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봐가지고 물론 나만 못한 사람도 돕겠지만 영등포 구에서 5째 안쪽에 세금을 내고 살았으면 하고 그렇게 소원이었는데 네. 그 5째 안쪽에는 못 들었어도 네. 그래도 네.
제가 낼 만큼은 내고 사는 것 같아요. 네, 참 아주 듣기에 흐뭇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저렇게 두 다리를 잃으신 민대인은 계속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 일하실 때 필연코 아마 이 여사님 댁의 행복은 여기에 깃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도 뭐 그 구기시는 낯이 아닌데요. 저 장면이 어디입니까? 댁의 과수원인가요? 네, 저- 천안에. 네, 천안 과수. 그 이 여사님 저렇게 입으시니까 한 30대 안팎으로 보이네요. 아주 젊어 보이시네요. 그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게 저 숙녀에게 여쭤보기 실례지만 몇이시나? 네, 제 나이 51살입니다. 아 근데 뭐 저 사진에 보니까 30세 또 민대님 한 35세쯤 또 저게 땀까지 닦아주시네 뭐. 참 사랑이 아주 저 넓이가 얼마나 그러시죠 아까요? 24,000평 중에 14,000평인가 12,000평. 네. 그와 같은 그 재산을 모시고 또 가꾸신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저 저한테 예를 들어서 네. 한 달에 100원이 주어졌다면 그 100원 주어진 것을 쓰지 않고 먹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먹지 않고 쓰지 않아야죠. 네. 그럼 요즘은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요즘도 그저 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략하고 네. 네, 아끼고 또 제가 하도 애기 아빠 그렇게 다치고 네. 휴일차를 옆에 놓고 택시를 잡으면 안 세워줘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운전면허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면허장에 가보니까 여자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면허를 받아갖고 지금은 제가 포니차를 하나 한 6년 전에 장만해서 네. 애기 아빠를 제가 사는 집이 영등포 명화극장 앞에 네. 3층 집입니다. 네. 그 3층에서 업어 내려서 태워서 네. 자기가 이렇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는 모습을 자기 손수 못 댕겨 보시니까 네. 차에 태워갖고 못 다신 곳을 곳곳에 다 지가 베어드리고. 아, 그 부인이 운전하시고 남편이 네. 타시고. 네. 그 옛날하고는 얘기가 달라졌군요. 네. 그 자가용 타시고 다니시네. 네. 그러니 남이 보기에는 속을 모르고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부잣집 부인 네 분인 줄 알겠군요. 아주 부자라고 해요. 참. 그러면 그 아까 남궁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사회 사업 하시겠다는 말씀을 부인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영등포 이동에서도 참 제가 하는 걸 곳곳에 다 저만 못하고 옛날에 너무 제가 배가 고프고 네. 추웠기 때문에 저만 못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말 제 생에는 애들도 그만큼 다 자랐고 네. 또 공부도 했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 발등에 불어는 이제 끌 것이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저같이 이렇게 못 배운 사람을 위해서 또 배고프고 추운 사람을 위해서 제 고향에다가 그 과수원 기술기 이런 데다라도 자그마하게 기술학교라도 좀 지어가지고 다 좀 무료로 다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소원입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이 사랑의 집으로 돼 있는데 네. 저 사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수원 국립원어원이라고 그러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다 바치고 계신 노인들이 한 150명 계시고 네. 또 무이무탁 그냥 엄마 아버지가 군에 가서 돌아가시니까 네. 엄마도 죽은 사람도 있고 네. 또 엄마는 또 개간 사람도 있고 그런 애들도 한 150명. 네. 그래서 저는 거기 있는 애를 권외숙이라고 그러는 애가 있어요. 네. 근데 김신조 사건 때 네. 아빠는 총살 당하고 엄마도 또 죽었어요. 3살 먹어서. 아하. 그렇게 하고 이제 모자 결혼을 맺었죠. 아, 그 양녀를 네, 삼으셨군요. 양녀를 삼았어요. 네. 저 사진이 무엇인가요? 네, 우리 영희동에서 저기 가난한 애들 10명을 뽑아갖고 네. 장학금 전달하는. 아, 그러면 이거는 이 여사님 내놓으신 장학금인가요? 네. 얼마나 내놓으셨습니까? 1년에 뭐 한 기에 100만 원도 내놓고 50만 원. 대단하시군요. 그렇게 살림을 하시면서도 저 양육도 하시고
유경 사업도 하실 만한 재력이 있습니까? 재력도 뭐 되죠. 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네. 남들이 가정부 두는 거 안 두고 아, 또 남들이 운전수 두는 거 안 둬서 네. 예, 그거 애껴가지고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옥 여사님 위대한 부인이십니다. 저 사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우리 딸 양녀 애가 따님이에요? 네. 양녀 네, 양딸이죠? 양딸이에요. 네. 고등학교 입학하는 날이. 아, 얼마나 기쁘세요. 네. 참. 그러니 벌써 34년 전부터 있었던 괴로움이 다 가시고 이제는 남을 도우시며 네. 또 남을 도우는데 앞장서며 네. 조금 더 아까우신 게 없죠?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울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가족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네, 딸 하나, 아들 둘입니다. 딸 하나, 아빠하고 5식구. 5식구. 지금은 참 행복하시죠? 네. 지금은 그 자녀들이 다 무엇들 합니까? 네, 우리 큰 딸은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박사 코스로 유학 가서 있고요. 네.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금은보석 그 관계 그걸 배워갔고요. 네. 그거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북. 네. 네. 그리고 막내는? 그리고 막내는 화공과를 나와갖고 네. 오비맥주 공장에 생산과에 있습니다. 맥주 잘 마시겠군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머니는 고생 끝에 고진감래죠. 고생이 다 가고 이제는 기쁨과 행복. 네. 여기 일남 이녀, 일녀 이남이죠. 네네. 예, 일녀 이남. 예, 그 한 형제 나와 있는데 잠시 정혜실 아나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옥 여사님의 장남 되시는 민청기 씨가 나와 계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세요? 지금 영등포시장에서 금은보석 도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부모님들 말씀 들으니까요. 들으면 들을수록 고개가 자꾸만 숙여지는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에게 배울 점이라는 게 한두 가지는 아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씩만 좀 들어주세요. 저희 어머님께서는 저 수원 원어원과 네. 새마을 교육원에서 성공 사례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한 어머니가 참 자랑스럽고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는 84년도 작년도 6월 원어의 달을 맞이해서요. 네. 국민 포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그러한 아버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렸을 때 커오시면서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아버님이나 부모님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한테 네. 엄마, 아빠들 어디 갔어요? 차려달라고 그렇게 졸랐다고 그랬답니다. 네. 참 그런 거 생각해 볼 때요. 네. 참 불효한 것 같고 말이죠. 네. 부모님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부모님께서 가장 자랑스럽고 그리고 장하다고 생각되신 적은 언제였어요? 그러한 역경과 말이죠. 좌절을 많이 겪으시면서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저희 삼남매를 훌륭하게 이렇게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불우한 이웃들을 돕고 계시는 부모님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결혼하셨죠? 예, 부모님 모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네, 모시고 제가 대드릴게요. 이 자리에 부모님께서 함께 나와 계신데요.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저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효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는 전쟁을 겪지 못한 젊은 세대도 함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또 같이 그 아픔을 겪고 오신 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자, 궁금한 점들 있으시면은 직접 질문해 주시죠. 네. 벌써 전쟁이 발발한 지가요 한 34년이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모르고 자라는 세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겪으신 전쟁이 준 어떤 우리의 교훈이랄까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 선생님 말씀해 주셔야. 네. 마이크를 대드릴게요.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긴 말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역경 그것을 재빨리 전환시키는 거. 네. 6.25가 그렇지 않습니까? 6.25의 비극을 계속 씹기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은 그 발전이 없어요.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빨리 그 단계를 벗어나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그러한 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젊은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어떤 분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진짜 감히 엄두도 못 낼 생을 살아오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살아오신 동안에 정신적인 힘이 된 거가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시면서 정신적인 힘이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신적으로 힘이 됐다는 거요. 그 아기 아빠가 그렇게 다치셨지만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치셨으니까 자랑스럽고 그게 항상 힘이 됐죠. 네, 질문해 주시죠.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요, 눈물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부부간에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부부간에 것일까요? 가장 소중하다는 건 정이겠죠. 네, 사랑과 정. 네, 그 사랑으로 31년을 함께 살아오신 거죠. 또 어떤 분 계십니까? 이 여사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식들이 크는 데 대해서 어떻게 바람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지요. 네. 그저 항상 제가 텔레비 같은 거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주위 사람을 봐도 부모는 도덕, 예를 들어서 도덕이라도 내 자식은 도덕이 안 됐으면 한다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아빠를 저런 분을 모시고 살아오는데 자식이 내 뜻에 조금 이렇게 어긋났을 때 그때는 그건 무엇이다 이렇게 비교할 수가 없이 그렇게 분하고 그래요. 여기 젊은 학생이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다시 젊어지신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글쎄 지금 다시 젊어질 수 있다면 좀 역시 내가 하도 그 지난날에 너무 고생이 됐고 배가 고팠고 아주 그 배고팠던 게 그렇게 잊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젊어서 다시 젊은 사람이 돼서 다시 좋은 남편을 해서 다시 살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정말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어요. 불우한 사람을 위해. 역시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사시겠다는 것이 만약에 새로운 일자리를 하나 드린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정말 가난해서 공부 못하는 사람 기술학교라도 하나 자그마하게 지어서 제 뜻이라면 정말 소원이라면 그 학교를 져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마음 놓고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다 제공해주고 싶어요. 네, 참 아주 훌륭한 생각을 하십니다. 6.25가 남기고 간 그 핥힌 자주 참 한둘이 아니죠. 아마 6.25의 상처를 가지신 가정이 이 방송을 보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 아픔을 줬던 6.25. 그러나 공산당은 이 이상욱 씨 내외분의 사랑을 뺏지 못했고 또 이상욱 씨에게 더욱더 훌륭한 가정의 아내로서 상위 형사의 아내로서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신 그러한 6.25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훌륭히 사실 그런 내분이 되시길 빌면서 여기 11시에 만납시다. 이상욱 여인의 경우를 소개해드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